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가 말이죠, LG 트윈스와 드디어 재계약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LG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셨던 그러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좋은 계약일까요? 잘한 계약일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라모스 선수의 재계약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켓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지난 한 3-4일 동안 가장 핫했던 이슈가 바로 라모스 선수의 재계약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일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무시 못합니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협상이라는 게 뭐 때로는 좀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조금 뭐 크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라모스 선수도 LG 트윈스 구단도 말이죠, 윈윈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은 분명하고, 또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러한 협상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LG도 윈, 라모스 선수도 윈, 서로 뭐 기쁘게 마무리가 됐다, 기분 좋게 뭐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야구 상담소에서도 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협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은 차명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지켜가면서 과정을 순리대로 밟았고 결국에는 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버페이라는 단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정말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버페이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언더페이죠. 즉, 시장가에 비해서 조금 뭐 연봉이 좀 낮은 선수가 바로 언더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2020년 시즌만 놓고 봤었을 때 라모스 선수의 입장에서는 나는 오버페이가 아니라 완전히 언더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올 시즌 뭐 보장된 액수만 35만 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선수들 보장 액수가 35만 불, 아주 작은 액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LG 트윈스가 라모스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바이아웃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35만 달러가 언더페이라고 하더라도 뭐 라모스 선수 본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계약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불에서 보장액이 80만 불로 껑충 뛰었거든요. 물론 뭐 옵션을 포함하면은 뭐 100만 불이 총액으로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보장액이 35만 불에서 80만 불로 껑충 뛰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LG 트윈스 구단이 라모스 선수를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150, 뭐 160만 불 받는 선수들도 나오는데, 라모스 선수의 올 시즌 성적에 비해서 80만 불, 보장액 80만 불은 너무 작은 게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35만 불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30만 불에서 80만 불까지 껑충 뛴 것은 어느 정도 LG 트윈스에서 배려를 해줬다, 그리고 인정을 해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올 시즌 라모스 선수 연봉이 뭐 80만 불이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한 120까지 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35만 불이었기 때문에 35만에서 80만까지 뛰는 것은 저는 뭐 좋은 결과, 선수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5년 전 일이고 포지션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메릴 켈리 선수의 사례를 우리가 들여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메릴 켈리 2015년 시즌 SK 와이번스에서 첫 시즌이었는데, 당시 켈리 선수 또한 보장액이 개런티된 액수가 35만 불, 올 시즌 라모스 선수와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시즌 SK 와이번스에서 11승을 거두고, 그리고 2016년 시즌 SK 와이번스와 재계약을 맺게 되는데, 당시 보장된 액수가 75만 불, 즉 40만 불 뛰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45만 불 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옵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액 100만 불, 분명히 켈리 선수보다 그 인상률이 더 높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5년 전 일이고 포지션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뭐 직접적인 비교할 수도 있고 좀 무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라모스 선수 이번 계약, 선수 입장에서 봐도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라모스 선수가 다른 외국인 선수들,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넘어가는 연봉을 받고 보장받은 그러한 선수가 직접적인 비교, 성적으로만 놓고 비교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올해 보장받은 액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보장액 80만 불 그리고 총액 100만 불, 이 정도의 결과는 라모스 선수 더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는 윈윈이다라고 보거든요. LG 트윈스도 처음부터 좋은 가격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고 2년차 시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서
또 오버페이하지 않고, 그리고 라모스 선수의 입장에서도 35만 불 보장받았다가 80만 불 보장받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은 그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건 욕심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LG 트윈스 팬 여러분들, 그동안 조금 조마조마하게 이 소식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명스 단장이 이번 계약을 발표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선수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켈리 선수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켈리 선수 꾸준히 SK에서 잘하면서 한때 뭐 140만 불 그리고 175만 불까지 뛰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첫해 연봉이 조금 낮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라모스 선수가 LG 트윈스에서 계속 지금같이 올 시즌같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연봉이 오르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라모스 선수의 이번 재계약 소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구단도 윈이고 그리고 선수도 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번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워커 로켓 선수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스폴 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커 로켓 선수가 두산 베어스와 계약 앞두고 있다,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일단 말이죠, 얼마 전에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방출이 됐던 선수였는데 곧장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클레임을 걸게 되면서 현재 로켓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 선수와 함께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단순히 선수하고만의 이 협상이 아니라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하고도 이 협상을 해야지, 바이아웃을 협상을 해야지 이게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보도가 나왔다라는 뜻은 일단 선수 측하고는 딜이 끝났다라고 봐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삼각 협상, 즉 선수하고의 협상뿐만이 아니라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와의 이 협상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피셜이 뜨려면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앤드루 수아레즈 선수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공식 오피셜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로켓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속구 투수예요. 물론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강속구 투수라는 뜻은 아닌데 KBO 리그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강속구 투수가 아닐까. 올 시즌 말이죠,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93.4마일 나왔거든요. 물론 주로 불펜에서 뛰었기 때문에 선발로 뛸 경우에는 조금 구속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평균 구속 93, 93이 평균이라면은 최고 구속은 95, 96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커터, 커브, 체인지업 구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체인지업도 완성도가 높고 커터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가 로켓 선수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플렉센 선수와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둘 다 장신이고, 그리고 둘 다 매츠에서 뛴 경험도 있고, 플렉센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 베어스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메이저리그 경력이 27경기였고요. 그리고 로켓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20경기. 그런데 말이죠, 그 20경기 중에 8경기가 선발 등판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선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둘 다 26, 그리고 둘 다 장신. 그런데 로켓 선수가 플렉센 선수보다는 6cm 더 큽니다. 로켓 선수의 키는 19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플렉센 선수보다 더 크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플렉센 선수보다 릴리스 포인트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영상을 조금 지켜봤는데 플렉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 꼽는 그러한 투구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켓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쿼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팔을 그렇게 높게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플렉센 선수가 6cm 더 작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릴리스 포인트가 플렉센보다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반면 엑스텐션, 즉 상당히 앞에서 공을 때리지 않을까. 물론 이 또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영상으로 확인을 했었던 로켓 선수의 투구 메커니즘을 봤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메커니즘을 봤었을 때는 왠지 그 주루 루친스키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루친스키도 키는 큽니다만은 그렇게 위에서 내려 꼽는 스타일은 아니고 앞으로 끌고 와서 때리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로켓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의 투구 메커니즘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플렉슨 선수도 올해 26살이었고요. 네, 로켓 선수 또한 26살, 아주 나이가 어린 편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요즘 그 트렌드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말이죠, 상당히 많은 구단들이, 자, 일단 아직 공식 오피셜이 뜬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40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봤었을 때 구단들이 공격적이고 그 정도로 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40인 로스터에 있다라는 뜻은 글쎄요, 아직 뭐 메이저리그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 리그 구단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영입에 나선다는 뜻은 결국에는 영입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플렉센 선수의 사례를 봤듯이 말이죠, 1년 정도 2년 정도 한국에 가서 잘 하고 오면은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수아레스 선수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KC 세들러 선수 또한 현재 뭐 시애틀 메리너스의 40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행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40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 이런 선수들 한국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갖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수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플렉슨 선수처럼 뭐 1년만 딱 뛰고 돌아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이 어리고 한국 무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은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수아레스 선수도 로켓 선수도 뭐 세들러 선수도 말이죠, 이 40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복잡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협상이 마무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요. 로켓 선수 영상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도 그렇고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제 1선발급 투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럴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종도 다양하고요, 빠른 공의 구속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 좌우타자 상관할 것 없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크리스 플렉슨 선수가 뭐 1년 만에 메이저리그로 다시 떠나게 돼서 상당히 조금 뭐 실망하신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은데, 물론 뭐 플렉슨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제2의 플렉슨급 선수를 뭐 두산이 데리고 왔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칸타라는 일본으로 플렉슨은 메이저리그로 원투 펀치를 짝스럽게 찾아야 두산 베어스인데, 자 일단 로켓 선수의 계약이 완료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뭐 에이스는 찾았다, 에이스급 투수는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워커 로켓 선수의 이 계약 임박 소식, 여러분들 좋은 소식일까요? 플렉슨급으로 활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